여러분, 제 뒤에 배경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8년 하던 직업군인을 그만두고 북카페 창업해서 대박낸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카페나 북카페 창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창업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대박을 내게 되었는지 모든 노하우를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도 많이 배워가시길 바랄게요. 근데 제 뒤에 배경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파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베네서재라는 서점 겸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유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군 생활을 오래 했던, 그렇죠? 같은 부대는 아니었지만 제가 군 생활 8년 정도 했고 얼추 8년, 9년 정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전역하고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왜 하필 이 북카페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먼저 처음부터 사업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북카페라는 키워드까지 가게 됐습니다. 바로 딱 떠올랐던 거예요? 북카페 내가 해야겠다? 북카페는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염두만 해두고 일을 그만둘 때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참에 북카페를 지금 당장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 원래는 나중에 나이 들면 하려고 네. 했다가 전역 지원서 내고 하신 거죠? 네, 전역 지원서를 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고 싶은 일이 없을까 돌아보니까 다 돈만 버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군인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다가 제가 너무 좋은 책을 만나서 북카페 사장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스타트 위드 와이라는 책입니다. 아, 스타트 위드 와이요? 아, 네. 진짜요? 제가 네. 제 책의 첫 번째 첫 책으로 번째 책으로 담으셨던 그 책인데 왜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구나. 네, 저 책에 보면 제가 문장을 다 외우지 못했는데 그런 구절이 나와요. 조직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문화다. 그러므로 CEO부터 직원에게 이르기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신념과 가치관이 조직엔 필요하다 라는 문구를 보고 그러면 나의 신념과 가치관은 뭐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두 번째 질문이 나는 왜 이 일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되었는가? 세 번째 질문이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감정이 들었을 때는 언제인가? 그 3가지 질문을 만들고 제가 20살 때부터 30살까지 쓴 10년치의 일기장을 놓고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서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저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나 군인같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직업을 동경해 왔는데 제가 삶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데 그 직업이라는 게 제 눈에 들어온 순간에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래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일기장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 일이 왜 좋아하는 일이 되고 잘하는 일이 되었는가인데 저는 군대랑 진짜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들어가자마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계속해서 제가 버티면서 했었던 이유가 그냥 그 직업이 주는 신념과 가치관이 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일기 10년치를 보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카페를 창업하는 거다? 이런 걸 찾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너무 힘들 때 책바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네. 그 원래 망원동? 네, 맞아요. 거기 있던 거죠? 네, 교보문고에만 가서 책을 읽었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고 싶은 공간을 찾다가 책바라는 공간을 6년 전에 처음 가보고 죽기 전에 꼭 이런 걸 해봐야겠다. 나도 이런 걸 차려보고 싶다. 그게 와. 좀 일기장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면 북카페를 지금 당장 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북카페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결단을 해도 직업군인 우리 되게 안정적이었잖아요. 근데 나올 때 안 두려웠어요? 제가 북카페를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두려웠었죠. 엄청 두려웠는데 데미안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그때 제가 알을 깨고 나와서 제 자신에 대한 용기가 좀 충만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데미안 알을 깨고 나와라, 그 메시지가 되게 큰 용기를 준 거네요. 그럼 이제 나와서 북카페 창업을 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렸어요? 1년 이상 준비하지 말자라고 결심을 해서 1년의 기간을 저에게 줬고요. 그 기간 동안 준비하고 창업을 바로 했습니다. 아, 1년 동안 그럼 준비한 거는 뭘 배우러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이 직업의 직업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 먼저 써봤는데 서점 겸 북카페이기 때문에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싶어서 책을 엄청 많이 읽었고요. 1년에 원래 30권밖에 책을 안 읽었는데 그때 150권, 200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동안 책을 읽고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책 읽고 독서 모임이라는 걸 또 진행을 해봐야 되니까 독서 모임도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카페에 필요한 어떤 베이킹 일이라든지 커피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인테리어, 가구 전반적인 것들을 다 배우러 다니신 거예요? 배우러 다니고 준비하고 사업 계획서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도전할 때 계속 늦어지거든요. 미뤄지고. 그게 왜냐면 마감 기한이 없어서 그런데 애초에 그냥 난 1년 안에 할 거야 라고 마감 기한을 정하고 시작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여기를 차리신 거잖아요. 저는 카페를 안 차려봐서 네. 대략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저는 사업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사업 자금이랑 생존에 필요한 한 1년 정도의 예산을 따로 구분해 놓고 사업이 망했을 때 얼마만큼의 돈을 잃으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까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이세요? 네. 자, 생각하셨구나. 네, 저는 그래서 예산을 5천만 원으로 처음에 잡았어요. 여기 사업하는데 5천만 원을 네. 투자하겠다. 제 생각보다는 적게 잡으신 것 같은 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카페 창업한 친구랑 그다음에 샐러드 가게 차린 친구가 각각 물어봤을 때 최소로 해서 7, 8천 정도 들었다고 했거든요. 5천이면 되게 적은 비용으로 창업하신 거네요. 네, 근데 실제로는 한 6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들었구나.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보증금을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5, 6천 정도 있으면 너무 크지 않게 창업할 수 있겠네요. 여기 평수가 20평대 초반? 네, 20평대 초반 정도. 20평대 초반 정도 되고 이런 북카페를 창업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너무 좋은 인사이트네요. 이거 누가 안 알려주거든요. 이런 네, 거. 맞아요.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카페 창업할 때 가장 많이 돋는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인테리어 비용 중에 목공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지금 저는 목공을 하나도 안 한 상태로 카페를 창업했어요. 아, 그러네요. 이런 책장도 사실 목공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책장을 사신 거네요. 네, 원래 이런 책장도 서점 사장님들이나 북카페 사장님 와서 여쭤보세요. 혹시 얼마 들었냐고. 맞춤으로 하면 거의 1,000만 원 이상 드는 비용인데 저는 이제 제 오피스텔 원룸에서부터 책방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고민하고 그때 써야 할 가구를 직접 구매해서 제가 다 써봤어요. 창업 비용이 적게 드셨던 게 인테리어 비용 많이 세이브해서 네, 그런 것도 맞아요. 있네요. 그걸 최대한 세이브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구상을 해서 만들었더니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비용을 안 아끼면 거기서 진짜 1,000만 원, 2천만 원 차이는 그냥 순식간에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여기가 3층이잖아요, 카페가. 저는 카페 3층에 있는 거 솔직히 처음 봤어요. 보통 다 1층인데 어떻게 이 3층에 차릴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임장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내가 이걸 차렸을 때 이 가게에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게에 어울리는 대표적인 키워드 하나를 정해놓고 그 키워드로 사람을 모이는지 실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독서 모임이었어요. 아, 독서 모임을 여기 차리기 전에 먼저 좀 해보시면서 사람이 이 정도 올 수 있겠다를 체크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 독서 모임을 제가 할 때만 해도 해봤자 뭐 5명, 6명 오겠지 했는데 한 달에 100명씩 넘게 사람들이 계속 늘었고 한 번에 할 때도 3, 40명씩 그렇게 왔고 여기서요? 아니면 이거 차리기 전에? 이거 차리기 전에. 이거 차리기 전에? 네, 저녁 시간에 해도 20명씩은 꾸준히 왔던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이 있으셨겠다. 일단 이런 키워드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아, 독서 모임을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다를 힌트를 얻으셨구나. 책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되거나 책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좀 창업하는 분, 카페 차리는 분, 북카페 하는 분들이 사장님처럼 키워드 하나 잡아서 수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네요. 그럼요.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그 키워드로 실험을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픈하는 것보다 미리 이렇게 수요 조사 해보고 오픈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북카페라는 키워드가 워낙 대중성이 떨어지는 키워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키워드가 좁으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좁은 키워드일수록 트래픽이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래서 이 트래픽이 있는 걸 확인하셨으니까 네. 3층에 해도 내가 좀 비벼볼만 하겠다. 일단 마곡에 해도 되겠다. 마곡에 해도 되겠다. 네, 그리고 3층에 해도 되겠다는 엄청 큰 자신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운이 좋아서 좀 성공한 것 같아요. 대신 근데 1층 대비해서는 월세가 저렴할 거 아니에요? 네, 월세는 1층 상가들은 진짜 비싸잖아요. 평수도 좀 작고 구조도 되게 안 좋고 여기가 월세가 훨씬 저렴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니즈와 트래픽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 리스크를 조금 줄이면 3층에 해도 좀 할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구나. 제가 여기 완전 처음에 왔을 때보다 요즘 손님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표정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비결이 있어요? 매출이 오르게 된 비결? 매출이 오르게 된 비결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따라서 걸어올 만큼 내 카페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월세를 좀 아끼고 숨겨진 곳에서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일 거예요. 왜냐하면 1층에 있는 카페는 지나가다가 들어오기도 편한데 이런 카페는 내가 검색을 해서 찾아와야만 발견할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 말은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찾아올 마음이 없으면 장사가 절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외부 동인보다 네. 지금의 외부 동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커졌다는 건데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푹신푹신한 소파에서 조용히 시간 제한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북카페는 편하게 책을 읽어야 돼서 시선의 프라이빗함과 공간의 프라이빗함을 좀 극대화시켰습니다. 예전에 처음 왔을 때보다 확실히 더 프라이빗해졌다? 이건 느껴져요. 프라이빗함이 올라가면서 재방문이 늘어나니까 자리가 지금 줄었는데도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 올 이유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걸 많이 없앴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고 사람들의 일상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객이 좋아하는 걸로 바꾸셨구나. 네, 맞아요. 그럼 사장님처럼 이렇게 카페를 창업하고 싶거나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구독자분들께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나요? 네, 간단하게 비유를 해보면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창업을 많이 하는데 내가 회전목마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회전목마를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들 되더라고요. 보통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카페가 좋아서 카페를 창업을 하는데 카페를 창업하려면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적객하고 공간을 운영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 좀 명심해 보시고 사업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는 걸 하나라도 찾으셨으면 사업이 조금 더 즐거운 영역이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마곡에 있는 베네서재에 놀러와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얘기들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북카페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꼭 와보세요.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자상하신 사장님이 맞이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부자가 되는 인사이트, 자기개발 인사이트가 듣고 싶은 분들은 리치파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